그 혹시 방학 때 했었던 미적분 내용이 너무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내가 수1에서 수열을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하고 그럼 어디 부분을 복습하라고 알려줄 테니까 따로 얘기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방학 때 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은 그냥 기본 개념을 다 생략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거든. 다만 우리가 방학 때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 연습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질 거야. 그래서 혹시 미적분을 내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오늘 수업 들었더니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인강으로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조금 복습을 위주로 더 많이 하던가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기본 개념을 생략하지는 않을 테지만 기본 연산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기가 어디가 어려운지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거기 수업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1단원에서 하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1에서 배웠던 수열의 기본 공식은 당연히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수2에서 했었던 1단원 함수의 극한의 기본 개념도 당연히 쓰이겠지. 선생님이 누누이 수열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열은 함수랑 똑같다. 단지 표현 방법이랑 정의형만 달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수열이라고 하면 보통 AN, B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함수는 여기에 정의역 글자를 쓰는 거고 얘는 수열은 여기에다가 정의역 글자를 쓰는 거야. 둘은 다 똑같이 n에 관한 식, x의 관계식이라서 얘는 어떤 글자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수열도 뭘로 바라보냐면 함수로 바라봐. 다만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는 x의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지. 물론 제한 범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여기 n에 들어가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1, 2, 3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인 관계식이다라는 것만 있지 함수 개념이랑 거의 다 동일해.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사용하던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 수열의 극한에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정의역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의 차이만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x가 실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기도 하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기도 하고 x를 특정 상수로 보내기도 하고 그 상수의 오른쪽에서도 보내고 왼쪽에서도 보내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n에 들어가는 값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못 들어가고 자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상수로 보낸다 이런 게 없어. 얘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어떤 3으로 보낸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보내려면 3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3으로 가는 거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현실적으로 3으로 다가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없어.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뭐밖에 없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더 심플해. 그래서 얘는 훨씬 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뤄오던 개념인데 여기 수열은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수1에서 다루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극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열의 극한이 훨씬 더 심플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정의를 내렸던 수렴, 발산이 동일하게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의 값이 어딘가로 가까워지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우리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발산의 종류에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쓰면 자, AN이 2N 더하기 1이다 라고 쓰면 등차 수열이라고 바로 읽어야지. 공차는 2라고 읽어야 되고 N의 개수가 공차지. 그 다음에 N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그래서 AN은 이러한 등차 수열. 근데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의 값도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2N 플러스 1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이번에는 AN을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지수함수는 아니야.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밑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수열에서는 등비 수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 함수랑 차이점이. 자,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하면 얘는 풀어서 써보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16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화시키면 얘는 첫 번째 항, x축을 n이라고 두고 y축을 an이라고 뒀을 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얘를 그냥 약간 연결시켜서 흐름을 살펴보면 이 녀석의 절대값은 점점 커지면서 부호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이런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n에다가 2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 n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긴 하지만 그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의 값만 계속 커지면서 부호는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녀석의 실질적인 값은 절대값이 0을 향해서 다가가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진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늘 얘기하는 게 수학을 할 때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수학답게 해석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진동 아니냐. 그거는 국어 할 때나 하는 거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그 부호가 꼭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안 바뀌어도 돼.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부호가 바뀌면서 그 수열의 절대값이 얘가 커지거나 일정해지는 거를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고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an의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걔는 진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나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얘네들의 수열의 항의 값의 폭이 바뀌지 않거나 폭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진동이고 폭이 줄어들면서 어딘가로 다가가고 있는 거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발산에는 이런 게 있다. 자, 그 밑에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알파로 다가간대. 그러면 얘가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데 걔는 알파로 다가간다. 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열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수열은 모르겠으면 내가 대입하면서 흐름을 살펴봐. 처음에는 그냥 대충 식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 내가 이 an의 흐름을 본다라는 거는 a1, a2, a3, a4 그래서 얘가 뭐 A100도 보고 쭉 가서 이 녀석이 A 뭐 200, 1000 이렇게 쭉 해서 얘가 겁나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수열의 흐름인데 자, 이 녀석이 알파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시작점이 A2야. 그러니까 얘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A1부터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얘는 n에다가 1 넣으면 두 번째 항 여기서부터 흐름을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살피든 최종적으로는 항번호가 겁나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출발점의 위치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는 겁나 커졌을 때 항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거라서 얘는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전체를 살폈을 때 얘가 알파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열을 잘 하려면 얘 흐름이 내가 어떤 항들을 살피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빨리 그려지는 게 좋아.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 2를 집어넣으면 A4. 그러니까 얘는 짝수 항들의 흐름만 살펴보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알잖아. 뭐를 알아? 전체를 알아. 이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고
그 전체 흐름에서 항번호가 겁나 커지면 알파로 가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인 짝수항들만 살펴도 결론적으로는 이 짝수항들도 겁나 커졌을 때는 얘를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흐름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 번째 항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끔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풀이 쓰는 놈들 있거든.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복잡하면 치환하라고 배웠으니까 2n을 t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n은 2분의 t죠.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t도 무한대로 간다.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치환해서. 기억나지? 합성함수 막 이런 거 할 때 치환해서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a, 2n이면 얘는 a, t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구조가 똑같네. 이 녀석이 알파다라고 쓸 수 있는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가능해. 왜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값 자체를 실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분수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은 안 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치환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n에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t에 들어가는 값이 n에 1 집어넣으면 t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t로 치환하는 거니까 n을 결국에 얘를 t로 치환하면 내가 t에 들어가는 값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에 여기 n의 값에는 이 수열은 2분의 1이 들어가고 2분의 2가 들어가고 2분의 3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항번호에 뭐가 등장해버리냐면 분수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여기 항번호를 함부로 치환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치환하면 안 돼. 이거는 돼. 내가 n의 식을 알아. 예를 들어서 an의 식이 뭐 n 플러스 5다. 그럼 a 2n 구해. 그럼 2n 플러스 이건 가능해.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한데 내가 a 2n의 식이 n 플러스 5다. 라고 했을 때 내가 n의 식을 구할 때 여기 n자리에 2분의 n을 대입하면 얘가 되니까 여기 n자리에다가 2분의 n 대입해서 이거는 안 돼. 뭐가 되고 안 되는지 알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항번호에 분수가 생겨버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항번호를 한 글자로 치환하는 건 안 된다. 근데 내가 an의 식을 알고 있을 때 여기 n에다가는 5를 넣을 수도 있고 10을 넣을 수도 있고 n에다가는 3k를 넣을 수도 있고 n에다가는 2n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거 변형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하는 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발례를 들어보면 자, 이거는 진동이지.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흐름을 보면 뿔마 1로 계속 폭이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진동 발산이야. 그러면 A에는 뭐라고 되는 거냐면 발산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 녀석이 우리가 짝수항들을 살펴보면 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1, A3은 안 살펴. n에 1 대입하면 A2, A4, A6, A8의 흐름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A2는 1이고 A4도 1이고 6도 1이고 다 1이니까 이 녀석은 1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 A, 이 N이 이게 또 N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가 더 많이 관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보면 얘는 짝수항들만 관찰하고 있는 거야. 전체 수열의 일부분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전체 흐름을 예측한다. 그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 이 일부를 가지고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수가 뭔지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전체를 가지고 일부를 뽑아내는 건 가능하지만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밑에 발산의 성질 봅시다.
자, AN이 BN보다 작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수열에서? 같은 항번호를 비교해야 돼. 얘 똑같이 1을 비교하고 두 번째 항을 비교하고 세 번째 항을 비교를 했을 때 늘 BN의 수열이 더 큰 거야. 자, 근데 얘보다 작은 수열이 무한대로 간대. 근데 얘는 BN은 늘 커야 되거든. 그럼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겠죠? 뭐 그냥 당연한 얘기지. 얘 G보다 작은 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얘보다 큰 게 음의 무한대로 간대. 그럼 걔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옆에 오른쪽에 문제 1번 봅시다. 자, 의외로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는 거거든. 왜 당황하냐면 오히려 미적분을 잘 못할 때 시키면 잘해. 그냥 때려 넣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계속 뭔가 식으로 풀려고 하고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내가 어떤 수열의 흐름을 살필 때 이 수열의 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니네가 구할 수 있는 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등차, 등비, 아니면 시그마 공식. 얘는 n이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공식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그래서 n의 1부터 저 수열을 AN이라고 두고 n의 1부터 집어넣어서 저 녀석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열의 흐름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입하는 거예요. 자, 저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1 빼기 그 다음에 1분의 얘는 짝수 되니까 1 빼기 1이 돼서 얘는 0이죠. 근데 이렇게 써서 계산을 완료해버리면 규칙성이 눈에서 깨져. 잘 생각해보면 얘는 n에다가 뭘 집어넣던지 간에 앞에 1은 그대로 고정돼 있잖아. 저 녀석은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죠. 뒤에 있는 덩어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정돼 있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섞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린다? 당연히 규칙성이 눈에서 사라지겠지. 계산하면 안 되겠지. 따로따로 써놔야겠죠. 우리는 뒤에 녀석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대입할 때 또 암산 대회 나온 거 아니야. 또 막 혼자 암산 자랑하시지 마시고 앞에는 1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 뒤에 있는 부분만 바뀌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것도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은 뭐라고 있는 거냐면 부호라고 읽는 거잖아. 근데 쟤는 부호가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바뀌겠지. 근데 n의 홀수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여기 위에를 다 플러스 1로 이렇게 써놓고 짝수 번째 항들은 여기 위에가 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모만 잘 쓰면 되잖아. 분모는 그냥 항번호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분모가 그대로 1, 얘는 2,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4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얘는 결국에 앞에 거는 가만히 있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의 흐름을 살펴보면 되지. 부호는 바뀌고 있지만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급기야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그냥 기초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거기 뒤에 4페이지로 가보자. 자, 4페이지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도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선생님 넘어갈 거야. 명심해야 될 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야.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또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 얘는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지고 내가 상수를 곱하거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뭘 가지고 수렴, 얘도 수렴 했을 때 극한 값으로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뺀 극한 값의 연산 결과물을 최종적인 극한으로 쓸 수 있다가 기본 성질이야. 이해됐어? 만약에 내가 AN 곱하기 BN이 있어.
얘는 1로 수렴해요. 얘는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네는 연산 결과물을 극한으로 쓸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거를 얘는 어차피 1로 가니까 그냥 미리 1로 보내고 BN으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꼴을 보고 수렴이 아니니까 한 녀석의 극한을 미리 대입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수렴 덩어리들의 사칙 연산일 때만 극한 값으로 연산이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뭐까지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꼴 파악까지만 하는 거고 얘를 연산을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눗셈 조심하라 그랬지. 항상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야. 자, 얘네 극한 기본 성질 쓰려면 당연히 분모의 극한 값이 0이 아니어야 얘를 값으로 초이스를 할 수 있겠지. 위에는 3으로 수렴하는데 밑에는 0으로 수렴해. 그럼 얘는 값이 될 수가 없잖아. 발산이 되겠죠, 발산.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열의 극한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돼.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수열에는 0이라는 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bn분의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은 1분의 3이고 네 번째 항이 0분의 3인데 이 네 번째 항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열은 정의가 되지 않는 항이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수열 자체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얘 bn, 분모에 들어가는 것 중에 0이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수열 자체는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거야. OX로 잘 나오겠죠, 딱 봐도. 자, 그 다음에 밑에 꼴 체크. 역시 함수의 극한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뭐 이런 거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지. 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혹시 헷갈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봐야 돼.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진 않았잖아. 이거 기본적인 거는 기억하고 있죠. 무한대끼리 더하면 무한대. 이거는 부정형 아니야. 확정이야. 무한대끼리 곱해도 무한대. 이것도 확정이야. 다만 무한대끼리 뺐을 때는 앞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얘는 판단 뭘로? 식으로 해봐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누가 큰지 모르니까 반드시 식으로 판단해봐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 부정형의 극한 계산에서 선생님 여기 넣어놓은 건 다항식이랑 무리식만 넣어놨어. 그럼 이게 다냐? 당연히 이게 다가 아니겠죠. 뒤에 지수식도 나와. 그럼 등비수열로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삼각함수 이런 거 계속 쭉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은 다항식, 무리식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무리식은 얘는 차수 개념이 있죠. 자, 우리가 차수 개념을 언급하는 거는 다 다항식이야. 무리식은 차수 개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앞에 2가 생략돼 있는 거지. 자, 무리식에는 원래 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쓸게요. 여기 있는 이 문자만 보면 n에 얘는 바꿔치기 하면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서술형에서 차수라고 부르면 안 돼. 차수는 다항식에만 있는 개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선생님 차수라고 그냥 쓸 거야. 그래서 무리식도 지수 표현으로 돌렸을 때 이 지수를 그냥 차수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는 1차보다는 크고 2차보다는 작은 식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무리식도 우리가 편의상 선생님 차수라는 개념을 쓰겠지만 서술형에서는 무리식은 차수 개념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차수 개념을 언급할 수 있는 녀석들의 부정형. 그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당연히 차수 비교하겠죠. 그 비교한 결과물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진단평가 보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기억하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뭐 비교? 차수 비교. 자, 이 녀석이 수렴 가능성이 있으려면 차수 동일해야죠. 자, 위에 있는 식이 수렴하려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0으로 수렴. 기억나죠? 수투랑 똑같아.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얘가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로 수렴. 자, 그 다음에 얘가 차수가 동일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차수 동일하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차수가 달라. 그럼 앞에 게 차수가 크면 앞에 놈 따라가고 무한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 차수가 크면 뒤에 거 따라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차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되냐. 차수가 동일한 다항식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지. 굳이 니네한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그냥 얘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보겠어?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굳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읽진 않잖아. 그냥 2차식이고 여기 보고 겁나 커지네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차수 동일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렇게 루트 들어가 있는 식으로 물어봐요. 함수의 극한에서 내가 했다시피 그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얘가 차수가 동일한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차수만 동일하다고 수렴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까? 그럼 이거 유리화하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극한을 잘 하려면 꼴 파악을 하고 무슨 액션을 취할지를 정해야 돼. 그냥 씩 보고 뭐 이런 거 유리화 했는데 막 미친 듯이 유리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차수 비교하라고 했었지. 차수 비교했더니 뒤에 차수가 더 크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차수 비교하라 그랬는데 1차 차수가 동일하니까 수렴의 가능성이 있어서 수렴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리화를 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를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 얘 켤레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준다? 그럼 잘 생각해봐. 분모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 켤레를 곱하니까 얘로 인해서 이 녀석의 차수가 그대로 분모에 반영이 돼 있잖아. 분자에다가는 얘 켤레를 곱하면 어떻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서 차수가 올라가지. 원래 1차인데 제곱하니까 2차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1 되고 원래는 제곱하기 전에 1차로 보고 있었는데 제곱하니까 차수가 올라가서 2차가 된 거야. 근데 분모는 얘를 그대로 켤레만 붙여놔줬으니까 얘는 그대로 1차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n제곱. 얘도 원래 1차로 보고 있었는데 켤레를 곱해지면서 얘는 제곱이 돼서 차수가 올라가. 근데 여기는 켤레만 그냥 두게 되는 꼴이니까 얘는 차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 얘는 기존 차수가 유지가 돼. 근데 얘는 차수가 조금씩 올라갔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데 그게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미 올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올라간 녀석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수렴의 가능성이 확정이 되겠죠. 이해됐어? 얘처럼 이게 차수 올라간 2차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8n제곱 더하기 1이고 밑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n의 리미트잖아. 발산이죠. 얘는 1차, 얘는 2차.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왜? 얘가 죽어야 돼. 얘가 죽어야 된다니까.
밑에는 얘 차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위에는 제곱하면서 차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최소한 대빵들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수렴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 돼.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나온 녀석들인데 개수가 똑같으려면 제곱하기 전에도 이 개수의 절대값은 같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차수는 같지만 유리화하면 얘는 발산하겠구나라는 정도는 고3이라면 유리화 안 해봐도 인지해야 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수렴해야 된대. 그럼 첫 번째 이렇게로 해볼까요? 자, 얘가 수렴해야 된대. 그럼 일단 얘가 양수는 안 되지. 양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발산이잖아. 그럼 음수여야 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지. 차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이 아니야. 차수가 동일한 무리식은 그 최고차항 개수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여야 되고 제곱했을 때 사라지려면 이 녀석의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도 제곱했을 때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미정계수는 이 정도 속도로는 해줘야지. 하나씩 다 유리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을 거야. 다만 한지 시간이 조금 돼서 감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자, 옆에 그 3번은 생략할게요. 자, 옆에 4번 봅시다. 밑에. 자, 4번. 양수 A랑 실수 B에 대해서 얘가 수렴한대. 그럼 뭐부터 하는 거야? 꼴파학. 미친 사람처럼 유리화부터 하지 말라고. 꼴파학부터 해야 돼. 자, 얘가 꼴을 파악하면 얘는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얘가 뭐가 와야지 수렴하냐? 당연히 여기도 빼기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B가 양수여야 돼. 이거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이렇게 학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플러스로 내잖아? 그럼 엄청 많이 틀려. 플러스로 여기 바꿔서 내면 B가 음수를 골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양수를 고른다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부호 잘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바로 할게요.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 A-B제곱 N제곱 더하기 4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떻게 돼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사라져야 위에 차수가 분모 분자가 동일하니까 A는 B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자, 이 사실은 유리화하기 전에도 원래는 파악을 했었어야 돼. 그럼 이제 본인이 숙지하면서 계속 속도감을 조금 올려. 계속. 자,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자, 남아있는 거의 극한을 계산하면 최고차 항끼리만 비교하면 되지. 왜냐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다. 그럼 여기도 최고차 항만 살펴보시면 되고 A가 B제곱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B제곱이라고 바꿔치기 해야지. 그럼 얘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절대값 BN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실력 차이야. 이 문제는 다행히 B가 양수라서 실력 차이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맞추게 기본 문제로 나왔지만 학교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비행이라고 쓴 사람들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 항상 제곱 벗겨낼 때는 절대값 씌우는 거야. 만약에 B가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BN으로 꺼내야 돼. 거의 거기서 틀려. 유리화를 못해서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고3인데. 이런 게 실력 차이라고.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운이 좋게 맞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B가 양수라는 거를 확인하고 벗겨내셔야죠. 그럼 최종적인 극한은 이 B분의 4N이 되고 4가 되고 얘가 5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발 학교 수업 듣고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써.
이게 어떤 학교는 이제 고3이고 함수의 극한을 거쳐왔다 보니까 요 정도 써도 감점을 안 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약간 정석대로 해야 여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얘를 1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내야지 점수 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 내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되고 나는 이미 수능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좀 빠른 스피드로 풀어낼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겠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 대소관계 역시 수투랑 동일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렴하는 두 수열의 덩어리가 주어져 있고 자, 모든 수열에서 bn이 더 크면 당연히 그 녀석의 극한값도 베타가 크거나 같다. 근데 선생님 밑에다가 밑줄 쳐놓은 거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당해봤지만 여기는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냥 우리가 그래도 발레를 하나씩 잡아보면 발레 이런 거 잡는 거 쉬워요. 예시.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 이렇게 잡으면 항상 같은 식을 얘는 빼고 있고 얘는 더하고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크죠? 1을 낳든 2를 낳든 얘는 같은 값을 더하고 얘는 빼고 있으니까 하지만 리미트 씌우면 너도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얘도 1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어도 여기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게 OX 문제로 나와서 참이라고 고르려면 이 단소도 있어야 돼. 그냥 이거 없이 수렴한다는 전제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문구야.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발산하는 것끼리는 부등호로 크게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발산하고 있으면 부등호 자체를 못 써. 무한대끼리 뭐 누가 크냐 마냐가 어딨어. 그래서 얘는 수렴도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샌드위치.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서 쓰는 거는 이거. 그래서 내가 수열의 극한이든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풀든 부등식이 있는데 극한 계산에 그럼 무조건 샌드위치야. 그럼 샌드위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부등식이 2개 생겨야 돼. 이렇게 있으면 샌드위치 못 써. 샌드위치 쓰려면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 여기 안에 낑겨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양쪽 끝에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돼. 그냥 수렴하면 다가 아니야.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거기 끼어있는 얘가 갈 곳이 없는 거지. 얘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의죠. 자,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자, 똑같이 C에는 AN과 BN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AN, BN이 모두 수렴. 그러면 가운데 낑겨있는 수열 CN도 수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양쪽이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반드시 같은 값으로 가서 얘 숨통을 조여놔야 돼. 딴 데 못 가게. 그래야 얘도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예시 안 들어줘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여나 해서 높아심에 혹시나 까먹었으면 외워. 자, 여기 옆에 오른쪽에 문제 5번 봅시다. 자, 문제 5번은 얘 극한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지. 극한에서 변수는 얘야. 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돼. 자, 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되 다항식도 들어가 있고 삼각함수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다항식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캐치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누구 먼저 관찰해야 돼? 삼각함수 먼저 관찰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야? 각에 대한 함수야. 저 이름에서 저기가 메인이라고. 그럼 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딱 2가지야. 각이 무한대로 가냐, 뭐 뿔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이 0으로 가냐 이 형태를 살필 겁니다. 메인으로. 선생님 막 각이 3분의 파이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어쨌든 수렴하니까 영한이 값으로 수렴하니까 메인으로 다루지 않고
자, 우리가 미적분에서 주로 메인으로 다루는 삼각함수는 각이 무한대로 가거나 각이 0으로 가는 거를 메인으로 다루는데 이 각이 0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거기 3단원에서 할 거라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자,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각이 무한대로 가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주로 나와요. 그 머릿속에 그려봐. 뭐 하고 있어? 진동하고 있죠? 왔다 갔다. 그 폭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얘는 폭이 커지지도 않아. 일정 폭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이 녀석의 범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이 코사인 n파이를 범위로 나타내는 게 핵심인 거지. 각이 지하물이 무한대로 가봤자 너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등식이 쪼여있는 부등식이 나와 있고 극한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샌드위치. 이제 여기서부터 제 모양만 맞추면 돼. 여기에다가 n을 더하면 양쪽에도 n을 더해서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n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n-1 여기는 n 플러스 코사인 n파이 자 여기도 n 플러스 1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자 이거를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 항상 나눗셈 할 때는 제발 부등식에서 나눗셈 할 때는 부호 좀 염두하면서 체크하고 나눠야 돼. 제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리미트 씌우면 돼. 결로만 쓸게요. 생략할게요. 뭐 서술형 정도는 이제 이 정도는 잘 쓸 수 있으니까. 1로 수렴, 1로 수렴.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너도 1로 수렴. 삼각함수는 뭐의 함수다? 각의 함수다. 그럼 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각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사인 코사인은 뭘로 나타낸다? 범위로 나타내서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